이런 거 말고 당신 마음을 받고 싶어. 상하이의 봄밤, 공기는 아직 쌀쌀했지만 린웨이의 마음은 그보다 더 시렸다. 아내 수징의 48번째 생일. 그가 건넨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차가운 목소리를 냈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유리 조각처럼 린웨이의 가슴에 박혔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 채널만 돌리는 린웨이와 주방에서 홀로 저녁을 준비하는 수징. 그들 사이에는 말보다 긴 침묵이 흘렀다. 며칠 뒤 수징은 린웨이에게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우리 잠시 떨어져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 말은 린웨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45해를 살아오면서 그는 자신이 이토록 무력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는 무엇을 했던가. 그리고 또 일.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아내의 깊어가는 외로움을, 그녀 눈가의 그늘을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다. 린웨이는 절망감에 휩싸여 오랜 친구 왕카이를 찾았다. 상하이의 번화한 술집,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린웨이는 수진과의 위기를 힘겹게 털어놓았다. 왕카이는 말없이 그의 술잔을 채워주며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참 후 왕카이는 린웨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웨이야, 너 아직도 여자를 몰라? 여자는 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사소한 관심에 감동하는 존재라고. 그는 가방에서 낡은 잡지 한 권을 꺼내 린웨이에게 건넸다. 이거나 한번 읽어봐. 믿져야 본전 아니겠냐. 잡지에는 중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촌스러운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린웨이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라. 귓가에 속삭이고 발 마사지를 해줘라. 머리카락을 쓰다듬어라. 처음에는 유치하고 낙한지럽게 느껴졌지만 수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다음 날 린웨이는 어색하게나마 첫 번째 시도를 감행했다. 수징이 운영하는 작은 꽃집 수징의 화원을 찾아간 것이다. 꽃향기가 가득한 가게 안 수징은 손님과 이야기하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린웨이는 잠시 넋을 잃었다. 손님이 떠나자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 칭찬은 어색했고 수징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웬일이야, 당신답지 않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다. 린웨이는 멋쩍게 웃으며 꽃집을 둘러보는 척했다.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린웨이는 잡지에서 읽은 대로 수징의 허리를 감싸려다 타이밍을 놓쳐 그녀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실수를 저질렀다. 수징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고 린웨이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그는 수징이 좋아하는 보이차를 사왔지만 이미 그녀가 주방에서 똑같은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허탈감에 빠지기도 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린웨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수징이 무심코 했던 말들을 기억해두려 했었다. 그녀가 요즘 푸동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괜찮다더라 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고는 주말 저녁 식사를 예약했다. 수징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식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 쇼가 언제까지 갈까라고 묻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린웨이는 거실에서 수징이 딸 장메이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장메이는 대학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 있었다. 수징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메이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가끔 예전 일이 떠올라서 그래. 수징은 전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린웨이는 그동안 수징의 과거 상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수징에게 다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엄마야.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위로에 수징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린웨이의 어깨에 살짝 기댔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린웨이에게는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왔다. 며칠 뒤 상하이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수징은 꽃집 계단을 내려오다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주저앉았다. 마침 꽃집에 들렀던 린웨이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잡지에서 읽었던 공주님 안기를 떠올렸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수징을 안아 올렸다. 수징은 깜짝 놀라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린웨이의 단단한 팔에 안겨 차까지 옮겨지는 동안 수징은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강렬한 보호받는 느낌과 따뜻함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이 사건은 꽁꽁 얼어붙었던 수징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린웨이의 서툰 행동들 뒤에 숨겨진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수징에게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꿈이 있었다. 현재 운영하는 작은 꽃집을 확장하여 플라워 테라피 워크숍을 여는 것이었다. 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이었다. 하지만 작은 문제와 자신감 부족으로 늘 망설이기만 했다. 어느 날 수징은 용기를 내어 린웨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린웨이는 처음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지적했다. 상하이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의 말은 냉정하게 들렸지만 사실은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징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역시 이 사람은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다음 날 린웨이는 수징에게 사업 계획서 초안을 내밀었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대출 가능한 은행 상품까지 알아본 것이었다. 당신 꿈을 응원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수징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워크숍 장소를 물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물론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다. 예전 같으면 린웨이는 입을 다물고 자리를 피했겠지만 이제 그는 수징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설명하려 노력했다. 나는 당신이 실패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당신이 정말 하고 싶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 그의 진심 어린 소통 노력은 수징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말이면 그들은 함께 신선한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고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린웨이는 수징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감정에 공감하려 애썼다. 함께 와이탄의 야경을 보며 산책을 하고 수징이 좋아하는 오래된 홍콩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린웨이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본 수징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녀가 다리가 좀 뻐근하네라고 혼잣말을 하면 조용히 다가와 발 마사지를 해주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수징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수징은 린웨이의 꾸준한 노력과 진심을 느끼며 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집안을 감돌던 냉랭한 공기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수징의 얼굴에도 조금씩 미소가 피어올랐다. 어느 날 린웨이는 왕카이에게서 받은 낡은 잡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9번째, 그녀의 꿈을 응원하기. 그는 수징의 워크숍 준비를 도우면서 이 조언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열정을 이해하고 불안감을 다독이며 좌절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응원이라는 것을. 린웨이는 수징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공대 출신 남자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어루만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수징의 딸 장메이는 방학을 맞아 상하이에 돌아와 엄마와 린웨이의 변화된 관계를 보고 놀라워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장메이는 린웨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아저씨, 요즘 엄마가 많이 행복해 보여요. 고맙습니다. 린웨이는 멋쩍게 웃으며 장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상하이에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수징의 플라워 테라피 워크숍, 수징의 마음 정원, 개업식 날이 밝았다. 수징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워크숍 준비에 매진했고 린웨이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원했다.
개업식에는 수징의 오랜 친구들과 꽃집 단골 손님 그리고 리메이의 동료 몇몇이 찾아와 자리를 빛내주었다. 수징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야외에 정성껏 준비했던 테이블 세팅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예약했던 케이터링 업체에서는 폭우로 인해 배달이 지연된다는 연락이 왔다. 수징은 절망감에 휩싸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애써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다. 딸 장메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고 하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때 리메이가 나섰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람들을 실내로 안내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수건과 여벌의 옷을 준비하고 근처 단골 식당에 긴급하게 연락하여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를 주문했다. 그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과일을 깎고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재치 있고 능숙한 대처에 사람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빠르게 수습되었다. 수징은 넋을 잃고 그런 린웨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무뚝뚝하고 무심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낯설지만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리메이는 사람들 앞에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날씨가 그저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수징을 바라보았다. 제 아내 수징은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그녀는 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친 영혼의 위로를 건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꿈을 향한 그녀의 열정과 노력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린웨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은 따뜻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징은 제게 다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꽃과 같습니다. 부디 이 수징의 마음 정원이 많은 분께 쉼과 위안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아내 수징의 빛나는 꿈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설을 마친 린웨이가 수징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수징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격과 감사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동안 린웨이에게 느꼈던 모든 오해와 불안감, 서운함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린웨이의 진심 어린 모습에서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귀한 사랑을 발견했다. 수징은 흐느끼며 린웨이의 품에 안겼고 하객들은 따뜻한 박수로 그들을 축복했다. 빗소리는 어느새 잦아들고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개업식은 예상치 못한 소동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린웨이와 수징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온 동지애와 더욱 깊어진 사랑을 확인했다. 그날 밤 수징은 린웨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린웨이는 부드럽게 수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니,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나를 변화시켰어. 몇 달 후 상하이의 겨울은 매서웠지만 린웨이와 수징의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마시며 다가올 봄을 이야기했다. 린웨이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수징이 자신의 어깨에 기대도록 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웃고 반응했다. 수징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 대신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꽃집 겸 워크숍 수징의 마음 정원은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꽃을 통해 위로를 받고 수징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린웨이 또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몰두하는 무뚝뚝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징과의 관계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고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저녁에는 수진과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왕카이는 그런 린웨이를 보며 야, 너 정말 용됐다. 수징 형수님께 잘해라라며 농담을 건네곤 했다. 1년 후 다시 상하이의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어느 주말 오후 린웨이와 수징은 집 근처 세기공원을 한가로이 산책하고 있었다. 만개한 튤립과 이름 모를 봄꽃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수징은 린웨이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고 린웨이는 그런 그녀의 손을 부럽게 잡고 있었다. 문득 수징이 린웨이의 머리에서 흰머리 하나를 발견하고는 장난스럽게 놀렸다. 어머, 당신도 이제 늙었나 봐. 흰머리가 다 있네. 린웨이는 웃으며 수징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당신 머리에도 하나 있던데? 두 사람은 아이처럼 웃으며 서로의 흰머리를 찾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첫 만남처럼 뜨겁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익어온 과일처럼 달콤하고 깊은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만들어가는 견고한 사랑이었다. 리메이는 더 이상 감정 표현에 서툰 남자가 아니었고 수징은 진정한 안정과 사랑 속에서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